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이동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0329번님, 저는 여기서 요즘 처음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제 지인은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만 거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이게 비상장 주식도요, 상장 주식에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네. 상장 주식이 이 모양이 되면 비상장도 이게 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에서 8월달 CPI 발표가 났죠. 네. 이 8.3%였는데 시장에서는 내심 한 7%대를 기대하고는 있었어요. 7.9 정도. 네, 7.9 정도를 네. 기대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되면서 비상장 시장에도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네. 거래가 활발했던 두나무나 GNT 파마, K뱅크 네. 이런 업체들이 시세가 대체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나마 선방한 기업이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업체 오아시스라는 업체인데, 오아시스 마켓. 네, 이 컬리랑 마켓컬리랑 같이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예. 이 컬리와 다르게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고요. 추석 전에 이제 9월 8일 날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를 이제 승인했는데. 이 그때 당시에 2만 원 후반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지금 3만 7천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상장의 네, 이런 게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 단계에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오아시스 마켓도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마켓컬리가 시장에서 지금 1.8조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마켓컬리는 사실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어 갖고 네. 언론사에서도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를 이제 비교하면서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모델도 그렇고요. 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시장이 잘 안 도와주네요. 그래도 뭐 상장은 지금 잘 순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단은 이 절차를 밟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이제 공모가도 2만 원, 2조에서 1.8조 이 사이대 정도로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켓컬리 입장에서도 기존 주주들을 엑싯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 상장을 지금 해야 되겠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고. 근데 네네. 한때는 뭐 6조 이 정도도 네. 바라봤던 6조, 4조, 2조 계속 네. 시가총액이 빠졌어요. 일단은 뭐 다 시장의 상황이 참 IPO 할 때 시점에 시장 상황이 참 네. 그런 것 운이.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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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좀 뭐 비상장에서 언급되는 게 마켓컬리, 또 오아시스 마켓, 뭐 그리고 이제 곧 상장하게 될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모주로 네. 이제 가야 되겠죠. 뭐 WCP 네. 뭐 등등이 있죠. 네. 자, 그런 상황이 현재 비상장 주식 시장의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 뭐 투자법들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네. 벤처 캐피탈 VC가 네. 들어간 기업을 뒤따라 들어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이 VC는 그 친구들도 뭔가 보잖아요. 네네네. 감으로 그냥 막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대한 그들의 방식 한번 이야기 또 해볼까요? 일단은 VC 투자 검토 과정이 상당 부분 좀 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네. 먼저 투자 유망 업종을 선택을 해요. 업종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종목 풀을 구성하고요. 이 회사마다 이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단계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하죠. 네. 그 이후에 이제 회계 검토나 실사, 그다음에 자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 집행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시장 규모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VC 업체들도 시장 조사 기관이나 정부 기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업종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비상장은 매력이 있죠. 네. 왜냐하면 상장에 이제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도 쉬우니까. 쉬우니까 네. 예. 그것도 참고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제품의 확장성이나 해외 진출 가능성 이것도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다각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벤처 캐피탈 VC의 그 심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많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은 왜 그분들이 사업하지? 그분들은 그 능력은 뭘 보는 눈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네. 처음에 VC들이 활성화됐을 때는 산업체에서 오신 분, 연구원님들 네. 일단 그런 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심사역이. 네, 심사역이. 네. 지금은 바이오 쪽이 이제 핫할 때는 의사분들이나 그렇지. 약사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심사역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던 적이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지금 산업재나 뭐 이런 쪽을 분석을 할 때는 그 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조사역으로 많이 가 계셔요. 네. 가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검토하는 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면에서는 VC 심사역이 아마 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네. BM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네네네. BM. 이것도 뭐 BM이 뭐 불확실해 뭐 이러는데 네. 이것도 확실할수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확실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사의 확장성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볼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가장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경제적 해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장벽. 이 새로운 기업이 그 비즈니스를 구축했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판단해야 네.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데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좋고 네네네. 짧게 제가 한 드라마에서는 지분 구조도 중요하다. 네. 옛날 드라마 스타트업인가요? 그게 뭐 그러니까 복잡해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다 갖고 있어야 좋은 거예요? 장단이 있습니다. 네. 먼저 대주주가 한 명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이 네. 과감하죠. 좋고요. 네, 네. 과감한데 반면에 그 대주주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대주주의 이력이나 히스토리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지분 구조가 좀 분산돼 있을 때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책임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과감한 의사결정도 하기 힘든 이런 장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돈 회수 계획도 중요하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고요.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